자, 봅시다. 글씨가 너무 작아. 그치? 자, 여기서 니네가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 뭐를 확인했었어야 되냐면, 자,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길어, 일단. 그죠? 첫 문장이 길어요.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니네 일단 뭐를 느꼈다? 길다. 뭐가? 너무 문장이 기니까 중간에 3번 끊어 써야 되지? 어떻게? 일단 문장이 길면 뭐 보라고 했지 얘들아? 주어 서술어 보라고 했어. 그지? 자, 그럼 서술어가 뭐야? 이끌었어. 그럼 이끌었다가 문장이 되려면 주어 나와야 되고 뭐 나와야 돼? 무엇이? 무엇을 목적어도 나와야 돼. 그죠? 뭘 이끌었어? 사상의 변화를. 그죠?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어. 누가? 서양의 과학 지식. 그렇지. 서양의 과학 지식은. 자, 그럼 일단은 얘가 핵심이겠네. 그죠? 서양의 과학 지식은 사상 변화를 이끌었다 그랬어. 맞죠? 그럼 어떤 변화를 이끈 거고, 또 니네가 뭐를 봤을 때 17세기 초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뭐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다? 야, 17세기 초 이렇게 시간 관련된 거 나오면 뭐 예측해 보라고 했어? 시간의 흐름. 그지? 시간의 흐름이 뭐고? 통시. 그죠? 통시적인 관점, 시간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니네가 이걸 글을 또 전체적으로 볼 줄 알면 밑에 한번 쭉 스캔 떠보면 시기가 더 나올 걸. 뭐 18세기, 19세기 나올 거. 그러면 얘는 뭐구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변화. 그럼 봐봐. 시간의 흐름, 통시적인 관점 나오면 뭐에 주목하라고 했지? 변화되는 것에 주목해라 라고 했단 말이야. 뭐가 바뀌나? 왜?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데 굳이 시간의 변화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럼 볼게요. 자,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대. 누구?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랬겠지. 그지? 근데 뒤에 뭐가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어. 하지만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지? 그죠?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는데 어떻게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냐? 19세기 중반까지, 자, 17세기 초에 들어갔는데 언제까지는? 19세기 중반이 되기까지는 서양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어땠다? 미비하였다. 자, 그러면 뭐네? 미비하였다라는 걸 통해서 사상 변화를 이끌었지만 19세기 중반까지는 어때? 영향력이 있었대 없었대? 거의 없었다. 이거네. 그죠? 어쨌든 사상의 변화를 이끈 건 맞는데 19세기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아주 작은 변화, 미비한 변화,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못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기억. 그지? 그럼 여기서 니네가 무슨 생각해야 돼?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랬잖아. 근데 바로 뒤에 이어진 내용이 뭐야? 근데 영향력이 되게 미비했어. 뭐에 비해서?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서. 그럼 여기서 니네가 1등급의 생각으로 무슨 생각을 했었어야 되니? 천문학의 사상의 발전. 뭐라고? 이거 뭐라고 천문지리 했어? 지식은 어. 영향이 컸다. 응? 천문지리 지식. 그렇지. 그거 당연한 거고. 자, 왜냐면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그랬으니까 반대로 이때에는 뭐요? 서양의 과학은 이때 당시에는 천문지리 지식과 비교했을 때 영향력이 작았다는 거 반대로 얘네가 영향력이 더 컸다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의학의 영향이 점점 커질 거야. 궁금해하지 않니? 왜?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왜일까요? 왜일까? 왜 미비했지? 왜냐면 잘 봐. 여기서 미비했다고 시작한 게 아니라 되게 큰 변화를 이끌었는데 왜 처음에는 미비했지?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라고. 이해가니? 그걸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얘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 야, 처음에 미비했는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야, 되게 큰 변화를 가지고 왔어. 근데 처음엔 되게 미비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왜 미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변화를 이끌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1등급의 생각은 궁금했어야 돼. 그러면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 기억으로 묶여 있잖아. 그죠? 그럼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럼 여기서
여기에 대한 뭐가 나오겠네. 이유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네. 이유를 내가 찾아봐야 되겠네가 1등급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어쨌든 19세기 중반까지 미비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유가 궁금했었어야 돼, 사실은. 자,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자, 그럼 뭐 했어? 서양의 의학들을 읽었어요. 그지? 그러면 서양의 의학 서적들을 읽었다라는 게 뭐지? 서양의 과학 지식 또는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에 대해 뭐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면 잘 봐봐. 자,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거 뭐하고 똑같아? 미비하였다라고 똑같은 거야. 미비하였다. 왜? 읽은 사람은 있으나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논평? 야, 책을 내가 읽었는데 이래 해라는 걸 남긴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지. 제한적이라는 거지. 왜? 미미했으니까 영향력이.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리고 내가 그 다음 단락까지 아마 읽으라고 했으니까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제한적이었다라고 했고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이런 가운데 그랬어. 자, 그러면 이런이 가리키는 게 뭐야? 어떤 가운데? 미미한 가운데. 그렇지. 제한적인 가운데, 미미한 가운데, 그죠? 그럼 봐. 이런 가운데라고 하는 거 위에서 이야기한 거, 그죠? 영향력이 미미한 거. 영향력이 미미한 거, 혹은 논평을 남긴 인물이 제한적인 거.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그렇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영향력이 미미하고 논평을 남긴 사람들이 되게 제한적인 이런 가운데에서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자, 잘 보세요. 지금 시기를 잘 봐. 아까 언제 들어왔다고 했어? 17세기 초 아니야? 초에 유입됐다고 했어. 뭐가? 서양 의학 서적이. 맞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19세기 18세. 아니지. 중간에 19세기 나오잖아. 아, 그래서 뭐라고 한 거잖아. 예. 오예. 뭐라고 19세기? 중간에? 중반까지 뭐 했다고? 영향력이? 영향력이 미미했다라고 했어. 그러면 19세기 초에 유입된 이 과학이 많은 변화를 이끈 건 언제 이후야? 19세기 중반? 이유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중간에 뭐 나와? 18세기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나온 거야? 이때 유입된 게 이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었는데 이때에는 영향력이 적었던 이유에 대한 게 여기 나오겠지 이제. 18세기에. 그니? 자, 그러면 18세기 실학자 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익은 뒤에 봐봐.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랬거든. 자, 왜 주목을 해야 될까? 어떤 가운데서? 의학 논평을 썼나?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되지. 봐봐. 영향력이 미미하고 논평을 남긴 사람들, 책을 읽고도 논평을 남긴 사람들이 되게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왜 얘한테 유독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 뭘 남겼나 보지. 이런 상황 속에서. 그치? 그러면 얘가 뭐 영향력을 어떻게 뭐 크게 했나? 뭐 무슨 논평을 남겼나? 뭐 이렇게. 자,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건 논평을 남겼겠지. 자, 그는 서극의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제 군증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대. 자, 잘 봐.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 거 위에 나온 거 뭐하고 똑같은 거지? 논평하고 같은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위에 이야기한 논평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담 샬이 쓴 누가 썼어? 아담 샬. 야, 이름만 들어도 뭐야? 외국인이나 프랑스인이야? 어찌 그것까지 알아? 똑똑하네? 모르겠어. 난 프랑스인지. 외국인이라고 해요. 그냥 외국인이잖아. 어쨌든 조선 사람이 아담 샬이 있을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럼 외국인이 쓴 주제군증이라는 책이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서양의 의학책에 해당하겠지. 그지? 그럼 서양의 의학책을 읽고 자신의 논평을 제시한 사람이네. 그러면 논평을 제시한 사람이 되게 제한적이었는데 얘는 썼으니까 주목할 만한 인물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럼 볼게요. 주제근증에는 당대 서양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이 뒤에 봐서수록 담겼어 안 담겼어? 안 담겼어. 근데 그 당시에 중요했던 거는 담기지 않았대. 어디에? 주제 근증에서. 그지? 자, 그럼 봐봐. 그러면 뭐 해야 돼? 눈에 보이게 해부학 없고 생리학도 안 나와 있고 뭐 기계론적 뭐도 없어?
인체관도 나오지 않았네? 그러면 뭐가 담겼어? 야 그때 당시에 뭔가 되게 중요한 대변동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때 당시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다 빠지고 그럼 뭐가 들어가 있어?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이라든가 중세의 해고지식 등이 실려 있었대. 어디에인데도 근데 근대인데도 옛날 거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때 당시 중요한 건 별로 없었대. 자, 그럼 여기에 실린 거는 뭐냐면 뭐 로마 시대 어떤 생리선, 중세의 해부지식, 로마 시대, 어쨌든 옛날 것들이 실려 있었구나. 자, 한정된 서양 지식이었지만, 자, 왜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라고 했지? 모두 옛날 거. 그렇지, 모두 옛날 거니까. 뭐가 빠져 있어? 근대의 대변동을 이끈 중요한 것들은 다 빠져 있고, 로마 시대, 중세, 옛날 것들만 드러나 있으니까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어. 하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했대요. 그러면 뭐의 우수성? 옛날 거라도 옛날 거이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뭐를 인정했어? 이거 괜찮은데? 우수성을 인정했어. 자,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랬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니네 뭐 봤어야 되냐면 먼저. 응? 너 뭐지? 너 요즘에 약 먹어? 안 졸고 있잖아. 안 졸아서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자, 여기서 헷갈린단 말이야. 우수성을 인정했으니까 이거 다 수용한 거 아니에요? 부분적 수용.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떠올라야 되는 게 뭐야? 뭐를 수용하고 뭐를 수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익 나온 거 보니까 또 다른 학자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올걸요? 그치? 그러면 그 학자와의 모두 찾아야 돼? 공통점과 차이점도 찾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보세요. 부분적으로 수용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뭐를 봐야겠구나. 얘가 수용한 것과 수용하지 않은 것 그리고 다른 학자가 나온다면 걔네들하고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되겠구나. 문제로 출제될 거니까. 그죠?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서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다. 자, 나왔지? 부분적 수용. 긍정한 게 뭐예요?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라는 것은 긍정했대.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수용을 한 거겠지. 그치? 수용을 한 거지. 자, 하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줄 지각설을 고수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심장이 주관한다는 뭐? 심주 지각설을 고수했다.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오네. 그럼 이게 만약에 헷갈릴 것 같으면 정리해놔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자, 누가 나왔다고? 아담 샬이 쓴 책이 뭐라고? 그거. 니네 여기서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뭐게? 주제군지. 주제군지? 여기서 니네가 헷갈릴 게 뭐게? 서구하고 핵인가? 주제군지 그랬었잖아요. 먼저. 자, 그가 누가? 이익이 나왔지? 그죠? 이익은 A가 나왔잖아. 그지? A의 이야기를 쭉 할 것 같은데 누가 나와? 아담 샬이 나오잖아. 그지? 아담 샬이 나와. 그리고서 아담 샬을 막 이야기를 하다가 또 누가 나와? 어디 나왔니? 어디지? 그 이익은 다시 여기 누가 나와? A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우리 옛날에 깔끔 이거 들어온 거 아니고 쉬운 글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지? 정보가 막 섞여 있잖아. A에 대한 이야기 쭉 하고 끝나고 나 B에 대한 이야기 끝나고. 그죠? 한 단락 안에 섞여 있다고 해도 A 이야기가 종결이 되면 그 다음에 B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니네가 딱 봤을 때 이건 A의 정보, B의 정보 이게 딱 눈에 띈다고. 근데 얘는 내가 어떻게 했어? 요즘 최근으로 올수록 자꾸 한 단락 안에 헷갈리게 A 얘기 있다가 B 얘기 있다가 A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걸 니네가 조금 주의 깊게 보지 않잖아? 그러면 B의 정보를 자꾸 뭐로 헷갈려? A의 정보로 묻혀서 헷갈린단 말이야. 왜? 급하니까 눈으로 쓱 보잖아. 그러면 봐. 아담 샬이 쓴 주제군증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 주제군증에 나온 이야기들을 이익하고 연결시켜서 오독할 수도 있다고. 에이, 천천히 보니까 그렇지. 지문 겁나 길어요. 그럼 니네가 이 지문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어? 이거 언제 읽어? 빨리 읽어야겠지?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읽어야지. 됐어요?
그래서 얘가 A, B, A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니네는 뭐 했었어야 돼? 얘하고 이거 섞여서 생각하지 마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겠지? 자, 어쨌든 아담 샬이 뭐 썼다고? 주제분식. 그렇지, 주제분식. 주제분식을 썼고 이 책을 누가 영향을 받았다고? 이 이익이. 서구 그리고 얘에 대한 논평을 쓴 게 뭐야? 서구? 의 의. 자, 그 다음에 얘가 받아들인 게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있어. 그죠? 뭐는 받아들였어? 내가 몸의 운동을 주관한 그렇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 자, 공통점이라고 봅시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공연도 내가 몸의 운동을 내가 주관한 뇌가 주관한다. 그치? 요거는 공통점. 근데 차이점은 뭐야? 지각 활동을 내가 그렇지. 차이점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심주 지각설. 심주 지각설이 뭐야? 심장이 그렇지. 심장이 주관한다라는 심주 지각설. 그러면 얘는 뭐야? 심주 지각설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그렇지. 심주 지각설이 아니라는 거구나. 아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지? 응. 됐나요?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심주 지각설을 고수했구나. 까지. 됐니? 자, 근데 우리 아직도 뭐 안 나왔어? 그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 야, 이렇게 되게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죠? 후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쳤는데 당장은 되게 미미했다? 그랬잖아. 그럼 그 이유가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유는 안 나오고 딴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그 이유는 어딘가에서 반드시 나오긴 나와야 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니네가 이거를 글의 틀을 모르고 그냥 읽잖아? 그러면 내용이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뭔 얘기하는 거야? 왜 이 얘기 또 나와? 또 나와가지고 이 얘기가 왜 나와? 여기서 이거 왜 나오지? 이렇게 된다고. 왜냐면 아까 위에서 했던 얘기가 밑에서 나올 거니까. 이해가니? 그러니까 글이 연결이 안 되니까 뭐 딴 소리 뭐야?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세요? 그럼 볼게. 자, 그러면 다음 단락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 읽어. 찾았어? 여기 내용이 어렵진 않을 건데 눈으로 보라고 이야기해준 거야. 아까 위에서 막 미미했어 라고 하고 기억으로 묶어놨잖아. 그지? 그러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미미한 이유가 뭐지? 가 떠올라야 되는데 바로 뒤에 미미한 이유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한 게 뭐야? 아담 샬이 있는데 이익이 어쩌고 그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게 뭐야? 미미한 이유에 해당하는 게 지금 내가 묶어놓은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관점, 아까 미미했다고 해서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이거하고 연결되는구나가 되는 건데 이게 연결성이 안 되고 얘를 읽으면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얘는 왜 또 나와? 왜 또 나가? 얘는 왜 나오는 거야? 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니? 문장 구조를 보라고요. 그냥 막 나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이해가니? 자, 그럼 볼게요. 이익 이후에도 자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어. 자, 두드러지지 않았다. 아까 위에 있는 거 뭐지? 그렇지. 미미했어. 여전히 미미하지. 당연한 거지. 우리 아까 얘기해놨잖아. 이때 유입이 됐으나
19세기 중반까지 영향이 미미했다라고 했지? 그리고 18세기에 누가 나온 거야? 이익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이후에도 미미했겠지. 그치? 미미하지 않은 건 언제부터야? 19세기 중반 이후부터겠지. 그죠? 자,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서 이제 뭐가 나와? 이유가 나오는 거야. 뭐한 이유? 미미한 이유. 그치?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건데 볼래요? 자, 그러면 잘 봐. 그 이유가 한 단락에 걸쳐서 나오잖아. 왜? 잘 생각해봐. 평가원에서는요, 지문이 길면 긴 이유가 있고, 그지? 그 이유가 있고, 정보량이 많다는 건데, 굳이 그 이유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위에서 바로 이야기해주지도 않고 밑에서 한 단락에 걸쳐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은, 이거 뭔가 되게 정보량이 진짜 많은데? 그럼 얘 어디에 나올 수 있겠네? 문제에 구현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봐야겠네? 라고 하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럼 볼까요? 근데 봐봐. 한 단락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걸 다 밑줄을 치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어떻게? 그냥 가로만 쳐놓고 그 미미한 이유.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의학에 일단 뭐를 느끼지 못했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의학은 비껴나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의원들도 관심이 없었어. 당시에 전해진 서양의학은 내용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은 충격적이지 않았어. 자, 봐봐. 내용면에서도 뭐 했어? 부족했어. 자,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도 내용면에서도 부족했고 그 다음에 뭐 하지도 않았어? 충격적이지도 않았어. 자, 서양의학이 야기하다 일으키는 윤리적인 문제도 서양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자, 윤리적인 뭐도 있었어? 문제도 있었어. 자, 그리고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네. 자, 그러면 조정에 뭐도 있었어? 금지 조치도 있었어. 됐니?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이유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렇지? 근데 얘를 다 되게 길잖아. 근데 얘를 다 밑줄 쳐놓으면 안 보여.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넘버링만 해놓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이유 때문에 미비했구나. 그죠? 그러던 중에 19세기 실학자 이제 니네 뭐 해야 돼? 아까 뭐 나왔어? 18세기 이익 나왔지. 그리고 19세기 중반 오기 전에 19세기에 누가 나왔대? 최한기가 나왔어. 그러면 이때 니네는 뭘 알아야 해? 지금 뭐 하겠구나? 이익하고 최한기하고 비교 대조하겠구나. 그러면 공통점 뭐고 차이점 뭔지 나는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조금 더 나아가서 1등급의 생각은 뭐까지 했었어야 되냐면 잘 봐. 평가원 지문의 글의 구조가 되게 동일하지. 그죠? 그래서 아까 미비한 이유 밑에 한 단락에 걸쳐서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나왔어? 아담샬 나오고 그다음 서양의학에 대한 책과 그 책의 저자 나오고 얘를 받아들인 누가 나왔어? 이익이 나왔잖아. 그치? 18세기에. 자, 근데 얘 18세기고 자, 지금 19세기에 누가 나오겠대? 그렇지. 최한기가 나오겠어. 자, 그러면 글의 구조를 예쁘게 만들려면 얘가 받아들인 누구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비교 대상이 몇 개로 늘어나? 4개로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문제가 쉽게 나오면 단순히 이익과 최한기의 이야기를 비교하는 게 나올 거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적어두라고 하는 게 지금 4명이 나오잖아. 그죠? 그때 얘네 정보를 4개를 섞잖아? 겁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용만 적절하게 잘 정리를 해놓으면 그 어려움을 되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고. 이해가니? 자, 그러면 됐지? 그러던 중에 19세기 실학자 최한기가 최한기 나왔어. 자, 최한기는 최한기 나왔고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자, 그러면 잘 봐. 홉슨의 책이 나왔지? 그러면 잘 봐. 최한기가 받아들인 건 누구의 책을 접했다? 홉슨. 근데 잘 보세요. 공차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 아까 아담샬의 주제 군증에서는 어떤 내용이 없었다고 했지? 그 최신 기술. 그렇지. 근대 내용 없었고 뭐 있었지? 로마 시대하고 중세 시대의 내용이 있었어. 맞죠? 네. 그죠? 근데 홉슨의 책에서는 뭐가 있었다고? 그렇지. 최신 의학 성과가 있었다고. 그럼 홉슨의 책에서는 뭐가 있었구나? 최신의 것이 있구나. 그럼 이 차이도 알아뒀었어야지. 그죠? 왜? 4개가 나오는 순간. 자,
그래서 홉슨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근데 뭐를 중심으로? 뇌 기능을 중심으로. 그러면 얘도 뭐야? 몸은 뇌가 주관한다라고 했잖아. 얘네 둘 다. 그지? 근데 뇌 기능을 중심으로 그랬으니까 최양기도 몸이 뇌 기능을 중심으로 일어나다라고 생각을 했나?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의 초점이 있었던 과는 달라요. 그가 누구야? 최양기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까 1단락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 지각생리 이제 그 나와 있었어? 심장이 안 응? 심장이 그렇지. 잘 봐. 안 2단락에 보잖아요. 2단락에 보면 주제 분증에는 뭐가 없다고 했어? 생리학 없고 X 썼잖아. 해부학 없고 X 썼잖아. 기계론적 인체가 있어 없어? 없었잖아. 그죠? 그러면 담길 수가 근데 그 주제 분증 얘 이런 거 없었다고 했지. 그죠? 그러니까 생리학 이런 거 없었는데 얘는 최신의 거를 담으니까 지각적, 생리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가죠? 차이점이니까. 이해가니?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자, 그러면 예전 거에는 도덕적 차원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얘는 지각적이고 생리적 기능에 주목을 했구나. 차이점. 그쵸? 그러면 그 다음 단락도 한번 읽어볼까? 문제 풀고 안 넘어가고. 문제를 좀 풀어. 문제 풀어도 상관없게. 자, 그러면 이 최은기 7번 잘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끊어도 되고 그 다음 단락에서 끊어도 되고 상관없어. 자, 그럼 여기서 끊어볼게요. 지루하면. 자, 풀 수 있을까? 7번 풀 수 있을 것 같아. 기억의 이유가 뭐였지? 아까 기억. 19세기 중반까지 사용해야 영향력이 미미했던 이유. 답은 어디에 있어? 3분단을 다 있었잖아. 괜찮아. 맞죠? 그러면 좋다 빠르게 풀 수 있네. 그러네. 그냥 봐도 알겠고 못 본다고 해도 순서를 다 매겨놨으니까. 그죠? 답이 빨리 나오지? 답은 몇 번? 3번이에요. 자, 조선에서 서양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다. 조정에서 못하는 것도 걸림돌이었다라고 나와 있어. 그지? 전래된 서양학이 내용면에서 충분하지 못했다. 번호 매겨놨지? 네. 서양의복의 조선 윤리의식에 위배됐다. 윤리의식의 문제도 있었다. 번호 매겨놨고. 서양의학이 천문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다. 나와 있어 그대로. 그지? 근데 뭐는 없어요? 당대 의원들이 서양의학의 한계를 지적했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 그지? 그러면 18번 겁나 빠르게 풀 수 있고. 야,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10번도 좀풀 수 있어. 10번? 10번도 반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17번도 풀 수 있지 않니? 반은? 그지? 저희가 전부가 다르신 것 같아요. 6번, 6번 미안. 6번도 좀 고를 수 그치? 있어. 6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최한기, 홉슨, 아담샬 2번 할 수 있는데? 그죠? 2번 하나 할 수 있는 것 같아. 자, 아담샬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맞아, 틀려. 자, 아까 차이점 뭐였지? 얘는 몸의 활동은 뇌가 한다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아담샬과 다른 건 뭐야? 이익은 심줄 지각설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심장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뭐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한다. 이게 뭐지? 심주? 지각설이라는 걸 알았어야지. 근데 그리고 얘를 지금 얘들아 어차피 문제를 풀러 내려온 김에 풀 수 있는 게 없나라고 살펴보잖아. 근데 살펴봤을 때 지금 뭐 나오니? 스르륵 봤을 때 최한기, 홉슨, 아담샬, 그러면 얘네 비교 네 마디 비교하는 거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지? 그럼 그 다음 단락에 갔을 때도 최악이랑 홉슨 이야기 나올 때 간단한 건 정리를 해놔야지 한눈에 풀 수 있겠구나가 나오잖아. 그죠? 얘도 만약에 지금 이거 공통점 차이점 안 적어놨으면 다시 그 단락 가서 또 찾아야 돼. 그치? 그럼 일단 이거는 맞는 거네. 그죠? 나머지는 할 수가 없어. 아니야. 이건 이따가 얘기해줄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반 풀 수 있는 거 뭐? 10번.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일단 A, 유입됐다, 들어왔다, 맞아 틀려. 맞아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다, 드러냈다, 희망을 드러냈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는 것 같아.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한다, 퍼뜨린다, 맞아 틀려. 맞아요. 얘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뭐는 뒤에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아직 안 했으니까 D하고 뭐만 보면 돼 있다가 이. D하고 E만 보면 되지? 한 조금씩 풀어놨네. 그리고서는 최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최한기를 잘 봐야 되겠다. 됐죠? 풀 수 있는 거 없어? 요쯤에서 끊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보자. 있니? 여기 이 다음 달러니? 이유가 일단 나왔고, 자, 그러면 잘 봐. 누구 나왔으니까? 홉슨의 책 나왔으니까 이제 누구에 대한 설명 나와야 돼? 최한기에 대한 설명 나오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니네가 뽑아야 되겠지? 읽으세요. 볼까요? 아직 못 봤어? 자, 보자. 최한기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래? 몸기계라고 하고 따옴표도 써놨어. 그죠? 그럼 중요한 거네. 자, 최한기는 몸기계라는 말. 자,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했대. 몸기계가 말 그대로 뭐야? 우리 몸을 기계로 생각을 한 거구나. 이러한 생각은 어디에? 전체 실론 등 홉스의 저서를 접한 후, 야 얘도 지금 밟아. 누구 이야기하고 있다가? 자기 얘기한 최한기 이야기하고 있다가 지금 홉스의 저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빠르게 읽으면 전체 신론이 누구의 책인 것처럼 헷갈릴 수 있어? 최한기가 쓴 책인 것처럼 헷갈릴 수 있어. 충분히. 그죠? 왜냐면 어디 앞에 나와 있으니까. 홉슨 앞에 나와. 아니 홉슨 앞에 나와 있으면 당연히 홉슨 책인 줄 알겠지. 최한기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죠? 홉슨의 저서, 왜냐면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홉슨이 쓴 전체 실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실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표현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대 근데?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대요. 자,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라고 봤대. 자, 이가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라고 봤던 이유가 인체를 뭐로? 신기와 결과에 의한 결과에 신기가 이거 막 신행할 그 신기가 아니잖아. 그거야? 모르지. 이거는 설명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얘 또한 지금 뭐야? 뭐가 되어 있어요? 험마같이
찍혀있잖아. 그리고 신기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니? 이유 없이 나오는 애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잘 봐. 신기와 결과에 의한 결과였다라고 하고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신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봐. 얘가 되게 중요한 거면 간단하게라도 지금 정의를 내려줬어야 되는데 앞이나 뒤에 정의가 없이 그냥 이어진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중요한 건 니네 알아야 돼. 왜? 따옴표가 돼 있으니까 분명히 중요한 거긴 한데 얘에 대한 설명이 없어. 신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당의 그 신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안 나와? 반드시 나와. 그리고 그 단락은 중요해 안 중요해? 겁나 중요해. 됐니? 그 생각까지 같이 했었어야 돼. 지금 신기가 나오는데 얘가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얘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네? 그럼 뒤에 얘는 한두 줄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뒤에 어딘가에서 얘에 대한 설명을 됐다 자세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겠지. 사연한데 일어나.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자 일단 여기 정리 먼저 하고 갈게요. 자 홉슨이 쓴 책이 뭐라고? 뭐였어? 전체 신론. 전체 신론. 그 다음에 최한기는 어떻게 생각했다고? 몸기계. 그지? 그리고 그 몸기계가 누구? 뭐의 책을? 얘의 책을. 그러면 얘네 둘 다 뭐다라고 생각을 했어? 몸기계다라고 생각한 건 그 둘의 공통점이 되겠네? 그럼 얘네 차이점도 있겠죠? 자, 근데 몸기계로 형성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했대? 인과관계 지배는 그렇지.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럼 이건 뒤에서 뭐 나오겠지 어쨌든. 그래서 그 이유가 신기와 결부에서 이해한 결과였는데 얘가 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인과관계가 뭐야? 원인과 결과잖아. 그지?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결과를 이해시킬 수 있지. 그지? 근데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지. 왜 그렇지? 왜지? 이건 왜 그렇지? 그럼 계속 이어진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무한소급이 뭐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걸 끝맺어야지. 원인을 찾으려면, 그죠? 끝맺으려면 운동의 뭐를 찾아야 돼? 채추. 맨 처음이 시작. 이거지. 야, 봐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걸 끝맺으려면 어쨌든 최초의 원인이 뭔지를 정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봐봐. 야, 닭이 먼저다. 아니면 달걀이 먼저다. 라고 누군가 정해놓지 않으면 끝없이 돌아가는 소급작용이라고. 그죠? 그러면 최초의 원인을 어떻게 해야 돼? 정해야 된다고. 그죠? 그럼 잘 봐. 뒤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홉스는 자 그럼 봐봐. 원인을 상정해야 되는 뭐가 있더라? 문제가 있더라. 그럼 그 문제가 있으면 뭐 해? 그렇지. 자 그럼 잘 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구와? 홉슨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누구의 견해가 있는 거야? 그렇지. 최한기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 거지. 그렇지.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 그럼 어쨌든 누구하고 얘 영향을 받은 최한기가 몸기계로 인정을 한 건 맞는데 뭐를 찾아야 했어? 원인을 정해야 해. 그지? 문제가 생겨.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홉슨과 누가? 최한기가 다르구나. 자, 홉슨은 창조주와 같은 창조주가 뭐야? 주인. 다른 존재를 홉슨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그러면 홉스는 뭐로 원인을 상정한 거야? 창조주.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 원인을 찾아야 돼. 그지? 원인을 상정해야 되는데 홉스는 그 원인이 뭐다? 창조주. 그지? 주님이야 주님. 근데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잖아 누가? 최한기는. 그럼 당연히 창조주가 원인이다라고 정한 거 인정할 수가 없었겠네. 그래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얘는 뭐로? 신기로. 자 그러면 신기인지 어쨌든 이거 찾아야 돼 말아야 돼? 나와야겠네. 분명히 나와야겠네. 그리고 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순간 겁나 중요하겠네. 됐니? 그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다시 뭐로 이어져? 최한기로 이어지네. 읽어보세요.
짜니까 이렇게 재밌는데 그렇게 자니? 밥 먹고 왔나? 내가 오늘 밥을 안 먹어도 그럼 지금 3일 동안 3kg 빠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술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술 드시지 말래주세요. 병원에서도 먹지 말랬는데. 그만 드시면 얼마나 야, 그 니네 그거 봤어? 도시 나 지금 문제 푸는데 말도 안 되네. 도시 술꾼이요. 술꾼이요? 도시 술꾼 6명. 술꾼 도시형. 선생님이랑 닮았다고 생각했죠. 다들 그래. 또라이 같다고 너 같다고 너는 안 닮아. 닮았다고. 셋 다 누구를 해도 상관없어요. 닮지 않았어? 아니야? 지리가 아니라 부어였어요. 앉아. 됐니? 자, 봅시다. 최양기는 전체 신론에 소욕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쳐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자 그러면 이거 뭐네?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있대. 그러면 몸은 뇌가 움직인다라는 거하고 같은 입장이네. 누구는? 홉스는? 그지?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잘 봐.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어떻게 했어? 인정했어. 자 그러면 얘네 네 마리의 공통점이 뭐예요? 미안하다. 네 마리의 공통점은 뭐야? 내가 중요하다. 그렇지. 신체 운동은 누가 주관한다? 뇌가 주관한다라는 건 네 명의 공통점이네. 그지? 자, 그 다음에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이 말이 되게 짜증나는 거지.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봤대요. 그죠? 자, 그러면 홉슨은 뭐라고 했어? 지각설. 그치? 뇌주지각설을 주장을 했어. 근데 최양기는 얘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면 또 다른 입장을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부족하다고 했으면. 그죠? 자, 불충분하다라는 건 뭐야?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얘가 해결책을 제시를 했겠지. 지가 나름대로.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 신론의 견해를 당연히 부정했겠지. 아까 위에도 얘는 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어? 기독교를 아까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섭리 이런 거 다 인정하지 않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섭리 부정했고, 그죠? 지각 기독교, 영혼 사이의 연관성 이런 거 다 부정하고 대신 나오잖아 문제 해결. 심히 잘 봐. 심히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는 그렇지. 심주 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했대. 그러면 뭐야 얘? 이하고 똑같네요. 그렇지. 심주 홉스는 아담처럼. 이럴 때 짜증나는 거야. 그치? 왜냐면 친절하게 얘하고 얘만 비교하면 상관없는데 아까 보니까 얘네들이 막 섞여 있어. 그럼 니는 현장에서는 당연히 틀렸겠지. 정리 안 해도 그거 어떻게 봐. 맞죠? 자, 심히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는 신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얘네들의 차이점이네. 그죠? 공통점과 차이점. 아니면 이렇게 정리해놓기 싫으면 니네 뭐 해도 상관없어? 밑줄 쳐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해도 돼요. 아니면 공, 차 이렇게 써놔도 되고. 근데 그거를 빠르게 볼 수 있는 그것 또한 능력이거든. 내가 어딘가에 뭐를 써놓고 그걸 되게 빠르게 찾는 것도 능력이야.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차라리 적어놓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 그거는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내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적어도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치? 그러면 자, 아직까지도 뭐가 안 나왔어. 신기가 안 나왔어. 그치? 자, 근데 뒤에 보세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을 했어. 근데 뒤에 뭐 나와? 그러나 나오네. 그치? 그러면 바로 위에 뭐가 나왔어? 심주지각설을 더 유용해 라고 했는데 그러나가 나와. 그럼 뭔가 또 딴지를 걸겠지? 뒤에 바로 뭐가 오니?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도 아니래. 그러면 그 사이에서도 뭐가 생기는 거야? 얘랑 얘 사이에도 차이점이 또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주목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지. 왜냐면 같이 심주지각설을 주장하지만 그대로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니네는
그러나 뭔가 반대되는 내용 나올 거고 아이씨 그대로 수용한 건 아니구나. 그러면 차이점이 뭔지 찾아야 되겠지? 보세요. 읽어. 이거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같거든. 중요한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자 보세요. 얘도 지금 아까 이야기한 신기가 다음 단락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니네가 글을 읽을 때 헷갈린다고. 왜냐면 이문단은 보통은 이문단에서 얘기하면 3문단에 그 이유가 나오고, 그지? 뭐 4문단에서 신기 이야기가 나오면 적어도 5문단에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한참 딴 얘기를 하다가 다시 신기로 돌아오잖아. 그러면 니네는 이거 구조를 언젠가 얘가 나오네, 여기 나왔는데 얘가 안 되면 아씨 뭔 소리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헷갈린다고. 됐죠? 그러니까 요런 유형이 가장 어려워. 그리고 지문도 길잖아. 그러니까 더 짜증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신기가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한 단락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그럼 얘 또한 뭐가 될 거야? 문제로 구현이 되는 거잖아. 우리 아까 뭐의 특징도 있었지. 미비한 이유를 굳이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해줬는데 그건 문제로 나오잖아. 그럼 신기도 마찬가지라고.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고 뒤에서 한 단락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중요하니까. 그럼 문제로 구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어떻게? 체크를 해놔야 되겠지. 그지? 근데 특징이 겁나 길거든요. 볼게요.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수용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차이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기존의 심주 지각서는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과 달리 자 심주 지각서를 심은 뭐예요? 심장이었던 거지. 그죠? 그러나 달리 그랬으니까 그는 뭐라고 했어?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신기가 뭔데? 그러니까 이제 뭐가 알아가야 돼? 신기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자 얘는 신기의 심이라고 생각을 했대. 그죠? 자, 그에 따르면 신기는 이라고 하고 신기의 특징이 나와. 맞죠?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된대. 자, 그럼 뭐와 함께? 신체와 함께. 자, 뇌나 심장 같은 인체기관이 아니라 그럼 봐봐. 뇌나 심장, 인체기관 아니야. 그지? 아니고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주로 돌아다닌대요. 그럼 두 번째 뭐가 없어? 형체가 없어. 자, 신기는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유동적이야. 유동적이 뭐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그죠? 그 중심이 뭐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뭐구나? 심이구나.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리기도 한대. 자, 그러면 네 번째 어디? 특정 부분에 몰려있기도 한대. 유동적이지만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뭐가 이동할 수도 있대? 중심이 이동하기도 한대. 굉장히 특징이 많아요. 이걸 다 밑줄 쳐봐. 다 중요한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번호만 외워놓으면 되겠지.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신기가 뭐를 이루어야 돼?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자, 이 말을 바꾸면 신기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생명활동이나 지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되는 거지. 자,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자, 신기의 특징 또 나와. 뭐 하자? 경험이 아니면 지각 내용이 없어.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신기는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활동에 의해 그럼 이거 뭐하고 바꿨을 수 있어?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활동 뭐하고 똑같은 말이야?
경험하고 같은 말이야. 그 아까 방금 뭐라고 했어? 같은 말도 하는 거라고. 경험 이전에는 지각 내용을 내포하고 있지 않대. 그럼 뭐를 해야만? 경험을 해야만. 그럼 경험을 한다는 건 뭐야? 오감으로 내가 뭔가 느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감각 기관을 통해 지각 활동을 해야만. 이 말은 경험을 해야만 하고 똑같은 거라고.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하는구나. 자, 그럼 얘는 원리 떨어져 있으니까 해볼게요. 자, 경험을 해야만 뭐로? 기억으로 뭐 할 수 있구나? 저장할 수 있구나. 이게 7번째 특징 정도가 되겠구나. 그죠?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어떻게 되어 있대? 통합되어 있대. 그죠? 통합되어 있구나. 감각을 통합할 수 있고, 자 아까 얘기했지?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 사용할 생각이죠. 지각 내용을 뭐 할 수도 있어? 이것도 너무 길다. 그죠? 사유를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대? 조정도 할 수 있고, 그지? 적응도 할 수 있고, 그죠? 변화에 뭐 할 수도 있어? 대응할 수도 있구나.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굉장히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럼 선생님, 뭐는 밑줄 치고 뭐는 밑줄 안 쳐? 야, 얘네들은 좀 짧아가지고 봐봐.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다 다 밑줄 쳐야 되잖아. 근데 쟤네들은 문장이 길잖아. 문장이 긴 거 안에서 핵심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밑줄을 쳐놔도 걔네들만 보일 수 있겠지. 그것 또한 방법이지 얘들아. 됐어? 그러면 이런 특징이 있어.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것도 문제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정도 했을 때 한번 가보자. 어디로 가볼까? 8번으로 가볼까요? 8번 할 수 있을까? 이거네. 그냥 최악의 개념 부합이 와. 딱 떨어지는 거. 그죠? 이게 만약에 어려웠다면 거기에 특징에 나열되어 있는 거를 보기 있는 말로 바꾸기가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아까 우리 체크 해놨으니까 보기 박스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사실은 뭐에 대한 설명이야? 신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왜냐면 최악의 교육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신기니까. 자, 심장은 오장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얘들아, 아까 차이점이 뭐였지? 얘는 심해서 심주지각설의 심은 심장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얘는 심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심장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러면 일단 기억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기억 안 되네. 나 니은 볼게요. 귀에 쏠린 신기가 귀가 뭐지? 이거 본문에 있는 말로 니는 바꿀 수 있어야 돼. 감각? 그렇지. 귀가 청각이잖아. 그럼 청각은 감각이잖아. 얘들아, 감각이 결국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오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눈에 쏠린 신기가 통한다. 눈은 뭐야? 시각. 그죠? 그럼 봐봐. 감각과 감각이 통한다.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아까 뭐 있었어? 감각과 감각이 있고 통합할 수 있다. 하나다라는 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밑줄 치고 번호를 매긴 거를 빠르게 보면 통합이라는 말 있어. 그지? 그러면 니은은 맞아 틀려? 맞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니은이 안 들어가는 것도 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러면 3, 4번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럼 볼게요. 디귿.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아까 뭐는 있었어? 변화를 대응한다라는 거 우리 체크해놨었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긴다라는 말은 동어치환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뭐 있었어?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된다 그랬으니까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긴다라는 건 신체와 함께 생긴다라는 말하고 바꿨을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일단 디귿 맞는 거니까 답은 어디야? 3번이겠지. 맞죠? 근데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4번도 볼게요. 신기는 대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이런 거 있었어? 심장. 심장에서 운영되는 게 없었어. 그죠? 심장이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 문제 풀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지. 이미 답을 찾았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내려가 봅시다. 예? 9번이니? 일단 10번 먼저 그냥 하고 바로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집에 보내달라고? 네, 10번이 3번까지 쉬운 거 먼저 하겠다고?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뭐 있었어? D 수록 비었다. 실렸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네? 그러면 답은 안 봐도 몇 번이네? 5번이네요. 5번이래요. 그죠? 그리고 5번은 어디 나와 있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실제 실천이었다고 하면 사실 볼 필요 없는 거지. 그죠? 다 정확하게 맞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풀 수 있는 거. 풀어. 3점짜리 말고. 6번짜리 6번으로 바꿀까요? 요거 풀 수 있겠다. 예. 아니야. 몇 번이야? 그 위에 5번? 그치, 위지? 5번 하나 더. 예. 그죠? 우리 아까 뭐는 했었지? 2번은 했었지? 네. 이거 나랑 같이 풀려고 기다리는 거니? 10번. 풀었어? 근데 그냥 뽕이 나와 있어서 다 이거서. 자. 네. 보세요. 여기서 최연경 홉슨이야. 그죠? 최연경 홉슨 문제 구성을 봐. 아담 샬과 지금 누구야? 이. 그 다음에 이과 홉슨. 아담 샬과 홉슨. 그지? 주제 군증과 전체 실론. 그러면 주제 군증이 뭐고 전체 실론이 뭐야? 주제 군증은 아담, 그지? 아담 샬이고 그 다음에 전체 실론은 홉슨. 그러면 잘 봐요. 지금 누가 막 섞여 있잖아. 지금 최연기와 홉슨. 얘네들은 뭐 이렇게 연결. 아담 샬과 이 이렇게 연결. 그지? 이과 홉슨. 여기서 니네가 헷갈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얘도 알겠고 얘도 알겠고 뭐 이렇게 알겠는데 지금 얘랑 딱 섞어놨을 때 니네는 이렇게 된다고. 그죠? 자, 그럼 일단 볼게. 문제 구성이 얘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니네가 만약에 연습이 덜 돼 있는 친구들은 지금 그냥 뭐만 얘랑 연결됐으니까 그냥 무조건 얘구나 이렇게 찍은 친구들도 꽤 많아요. 대답은 내려볼게. 최양기는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맞아, 틀려? 맞아요. 본문 보잖아요. 그럼 그 이전부터 몸 기계로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 더 확고해졌다, 분명해졌다라는 내용이 나와. 그럼 얘 맞는 말이지. 자, 이거 아까 우리 찾았죠? 맞다고. 이과 홉슨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하는 공통점. 아까 얘네들 네 마리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니? 내가 좋아하는. 그렇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 공통점, 네 마리의 공통점이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 맞는 말이겠지. 자, 4번. 아담 샬과 홉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종양에 소개했다. 졸라 어렵지. 잘 봐. 기계론적 의학 우리 1단락에 뭐 했어? 잘 보세요. 니네 체크한 거에 봐봐. X 쳐있나 안 쳐있나?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으라고. 이게 어디에? 아담 샬은 아담살이 그 이제 당시 유행했던 게 아니라 그 예전에 있었던 거를. 예전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아 근데 이게 X 공식대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단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아담 샬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것을 다 배제. 배제하고 빼고 로마 시대랑 중세 시대 거 옛날 것만 드러났어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 뭐가 틀린 거야? 당시에 유행했던 기계론적 의학은 맞는데 이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어디 아담 셜은. 그죠? 왜냐면 이거 니네가 이거 아니고 X만 크게 쳐놨어도 아담 셜은 아니다라는 걸 찾을 수 있었어야 된다고. 그럼 답은 4번이겠지? 자, 연습하는 거니까 5번 볼게요. 주제 분쟁과 전체 실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지배를 했었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5번. 그리고 얘들아 4번 또 다른 거 하나 더 틀린 거 있어.
일단 아담 샤원에서 4번에서 아담 샤를 기계론적 의학 이론은 넣지 않은 것도 틀린 거고 그렇지. 동양에 소개한 거 아니고 동양에서 뭐 한 거야? 수용한 거야. 주체 바꾸기 한 거야. 그러니까 동양에 소개했다라는 말로도 틀렸구나라는 거 알았었어야 돼. 그러니까 앞에 걸로 몰랐으면 뒤에 걸로 알았어야지. 그치? 왜냐면 우리가 수용을 한 거니까 받아들인 거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볼게.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몇 번이냐? 사실 5번도 할 수 있지? 거의 다 읽었으니까. 그지? 야, 조선에서 인재관이 분화하는 과정이 나왔어요? 아니요. 서양과 대조해서 단계적 서술이 있어? 다 아니지? 자,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겠지 않니? 헷갈리지 않니? 자, 그럼 잘 봐. 1번은 어쨌든 확실하게 분화하는 과정 없었고, 그죠? 서양과 뭐 대조하고 이런 거 없었으니까 틀렸어. 근데 2번 니네 아마 헷갈릴 수도 있을 걸 쓸모치고,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는 문제점을 열거 있어? 문제점 열거 있다 이런 거 없고,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어? 이것도 없었잖아. 확실한 게 아니잖아. 그죠? 4번은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했어? 절충 없어. 수의 마지막 단락 안 읽었지. 야, 그 짧은 단락에서 절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지? 자,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니? 영향을 받긴 했는데 주고받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줬어?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한 거지. 그죠? 그러면 주고가 틀린 거지. 그럼 답이 2번인데 얘들아, 이거는 실제로 봤으면 헷갈릴 수도 있어. 왜냐면 답이 딱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 그랬잖아. 그죠?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한다. 조선시대 학자들 누구? 이익하고 최양기는 알겠어. 근데 인체관의 변화라는 말이 본문에는 어떤 말하고 바꿨을 수 있었어야 돼? 서양 의학. 그지? 인체관이라고 하는 건 서양 의학.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뭐 했어? 서양의학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어. 언제 이후에? 19세기 중반 이후에. 왜냐면 그 전까지는 미비하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고, 그 다음에 니네가 할 수 있는 거 뭐? 9번. 9번이 얘가 절반 이상이 틀린 문제거든요, 사실은. 맞아, 풀어보셨나봐요. 3점짜리기도 하고. 자, 그러면 누구랑 비교하자 그랬니? 그렇지. 최양기랑 데카르트를 비교하자 그랬어. 근데 우리는 이미 최양기를 요 정도 정리만 해놨어도, 그치? 이거 쓰는데 뭐 얼마 안 걸렸을까? 한번 볼게. 풀어봐. 이거 조금 어려웠었으니까. 니네가 몇 번으로 고르는 건지 한번 보고, 그치? 어렵지. 찍어. 현장에서의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치. 자, 보세요. 독일 박스는 누구의 견해라고 했냐면 데카르트야. 그치? 우리는 이걸 이미 할 때 새로운 또 누군가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지금 네 사람의 견해가 나와 있는데 얘네를 비교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애를 지금
지금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보기 박스가 나왔을 때 가장 쉬운 게 뭐라고 했니? 지문에 있는 애하고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네. 그게 제일 쉬운 거고 2단계가 뭐야? 차이점. 3단계는 공차를 다 가지고 있는 애. 그게 얘가 제일 어려워. 저 공차를 다 가지고 있거든. 자 볼게. 서양 근세 철학자 누구? 데카르트라고 했거든요. 물질과 정신을 구분했다고 했어 얘들아. 근데 잘 보세요. 이거는 공통점 차이점. 차이점이야. 왜냐면 누구는 최한기는 뭐라고 써? 통합, 하나라고 했었어. 아까 신기에서 나오고 신기의 특징 중에.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차이점이구나 라는 거 알아야 되겠지. 아니면 뭐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던가. 그치?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누가? 데카르트는. 근데 누구는 최한기는 통합, 하나라고 본 거야. 자, 물질이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다. 물질이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다라는 건 뭐야? 공통점이잖아. 그지? 왜? 아까 뭐야? 몸기계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이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을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했다. 아니, 잘 봐. 정신이 깃든 곳은 뭐가 아니라고 했어? 두뇌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뇌가 몸을 움직이는 건 맞지만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했지? 얘는 신기에서 나온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리고 뭐도 아니야?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했어. 물질과 정신은 구분, 독립적, 똑같은 말이잖아. 그지? 왜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이거 뭐야? 차이점이겠지. 왜? 얘는 독립적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통합되어 있다라고 봤다니까? 맞죠?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은 건 누구? 데카르트. 자, 근데 잘 봐. 이런 비판은 누구는 안 받았겠네. 최악에는 받지 않았겠네. 왜? 얘는 애초에 나눠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맞죠?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찾아봤잖아. 하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죠? 이것도 차이점이지. 두뇌다라고 하지 않았어. 얘는 뭐다? 신기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차이점. 자, 얘를 다 찾아놓고 봐야 되는 거야. 자, 1번.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는 신기가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봤겠고, 맞잖아. 독립적이지 않겠고 맞는 거지. 왜? 통합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2번.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든 죽여버릴까? 아까 뭐라고 했어? 데카르트는 두뇌이지만 얘는 뭐라고 했어? 신기의 신에서 나온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신기가 뭐라고 했어? 뭐 감각이 다 통하고 통합되어 있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뭐야? 두뇌가 아니라 신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답은 일단 2번이 됐었어야 되지. 옳지 않은 거지. 그죠? 2번이 돼야 돼. 연습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아마 놓쳤을 거예요. 아마 놓친 사람들도 많았을 거야. 왜냐면 아까 뭐라고 했으니까. 뭐를 긍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 뇌에서 몸을 움직인다라는 거에도 긍정하는 게 있었다. 뭐 이런 말이 니네가 그 잔상이 남아 있으면 이거 맞는 말 같은데 하고 뒤에 넘겼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즉 되는 거야. 왜? 뒤에 진짜 같은 게 나오거든. 닭 같은 게 헷갈리는 게. 맞지? 자 볼게요. 3번.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둘 다 뭐야? 정신이나 신기나 감각이라고 했으니까 형체가 있어 없어? 없잖아. 정신은 당연히 안 보이는 거고 최한기의 신기는 뭐라고 했지? 감각이라고 했잖아. 그럼 감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말을 동어치하는 못했으면. 맞지? 근데 얘 어쨌든 맞는 말이지.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겠군. 당연하지. 왜? 얘는 뭐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야 독립적이다 라고 했잖아. 얘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니? 그거 설명 못하지? 이런 비판을 받는데 얘는 애초에 하나라고 했는데 무슨 비판을 받아. 하나면 서로 통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런 비판을 받지 않겠고.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니네 오답률이 3번이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저 말이 어디 나와 있어? 보기 박스에 비판을 받았구나. 그러면 이게 순간 어떻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린다고. 보기 박스 안에 비판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니? 그래서 얘가 되게 높았고 5번도 되게 많이 높았어요. 오답률이 5번을 찍은 친구들이 제일 많았거든. 자,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설정하면 무한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자, 그러면 데카르트
데카르트나 누구나 최한기나 그지? 얘네들이 어쨌든 기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자, 몸기계가 나왔잖아.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은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 원인을 산정해야 되는 문제가 다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 근데 그 원인을 얘는 창조주, 얘는 신기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 또한 몸기계라고 생각을 했다면, 기계적인 걸 옹호를 했다면 당연히 얘도 뭐를 찾아야 돼? 원인이 뭔지를 얘 입장에서 찾아야 되겠군. 맞잖아. 이 문제는 봐봐. 몸기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홉슨이나 취향기나 누구나 데카르트나 셋 다 어떤 문제에 직면해? 원인을 찾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속 무한소급을 하는 그 문제에 다 직면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아까 최초의 원인이 뭔지를 상정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랬잖아. 그리고 얘는 창조주라고 설정을 했고 얘는 신기라고 설정을 해서 해결했잖아. 다만 여기는 얘가 뭐로 설정을 했는지가 안 나와 있을 뿐이지.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어때? 추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아니? 그래서 5번까지 넘어왔으면 거의 대부분 뭐로 체크했을 거야? 5번으로 체크했을 거야. 그러면 이 문제의 의도는 뭐야? 2번에서 답을 찾았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실제에선 2번에서 정확하게 찾았으면 밑으로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올 거니까. 이해가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다. 됐니?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10분이나 남았네. 진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 할 수 있는데 이게 4번 문제를 보잖아요. 아 이거 CDS 프리미엄. 너무 문제가 많은데 순간 못할 것 같은데. 똥살 것이고 이거 다 안 할 거예요. 다 안 하고 중문제 4번에 아니 조용히 아니 조용히 하라고. 저희가 자, 채권이가 닥치라고 보세요. 여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무슨 얘기하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 CDS 프리미엄은 자 네모까지 쳐 있지? 그럼 뭐가 핵심인 것 같아? CDS 프리미엄이 핵심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얘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뒤에 얘가 안 나오고 그렇지. 아니야. 경제 지표의 하나다라고 하고 세 번째 줄에 이 지표를 이해하려면 먼저 뭐부터 알아래? 신용위험과 신용파산 스와프의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잘 보세요. 핵심은 뭐라고? CDS 프리미엄이야. 근데 전제 조건을 달았어. 얘를 이해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대? 신용위험과 뭐 알아야 된대? 신용파산 스와프 CDS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어질 건 뭐야? 그 다음 단락에 뭐 나와요? 야, 신용위험과 CDS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뒤에 이어질 내용이 당연히 뭐냐고. 그렇지. 자, 그렇지. 근데 뒤에 읽어보니까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 신용위험이 수반된다라는 말이 나와. 그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한 신용위험이 여기에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신용위험이 생기는 건 문제야 아니야? 문제지. 그죠? 그럼 이거 해결해야 돼 말아야 돼? 해결해야지.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에 그렇지.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투자자를 보호한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잘 봐. 우리가 볼 때 신용위험하고 그 다음에 스워프가 나오니까 2단락에서 신용위험 나오고 3단락에서 스워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신용위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제시가 됐잖아. 그러면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신용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2단락, 3단락에 이어지는 거고 그치? 4단락에 뭐가 나와요? 여기 CDS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4단락에서 나오네. 되니? 자, 그리고 밑에 가령하고 뭐가 나와? 예시가 나오지. 그러면 얘들아 다른 데에서 예시 지문이 나오면 이해를 시켜주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회 지문에서 경제 지문에서 예시가 나오잖아. 반드시 문제로 나와. 그럼 니네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거 사회 지문인데 지금
예를 드는 상황에다가 A까지 제시가 되어 있어? 그러면 동어치환할 수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여기 설명을 해준 게 있을 거야. 관계성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뭐 채권자가 나오고, 그죠? 외도자가 나오고, 뭐 이런 관계들이 나오면 그 관계들은 헷갈릴 것 같으면 옆에다가 정보로 빼놓으셔야 되고, 그 관계에 나오는 애들이 A에서 누구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찾았어야 돼. 어떻게 찾냐면 찾는 게 적어놨었어야 된다고. 네. 그래야지 니네가 A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때 안 헷갈리고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었어. 됐어? 대답 혼내다는데 지금. 야, 근데 결국 우리가 1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지? CDS 프리미엄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뒤에 마지막 단락에는 결국 누가 나와? CDS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내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첫 번째 단락이 있으면 뭔가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결국 어디로 돌아온다고? 마지막 문단에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랬잖아. 네. 그죠? 문단 구조를 잘 보라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CDS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이 두 개 먼저 알아야 되니까 두 개에 대한 설명 쭉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어디로? CDS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문장이 짧지만 이거 실제 풀면 니네 되게 어려울걸? 그래서 그 포인트 여기서는 뭐 봐야 돼? 관계성 보셔야 돼요. A를 볼 때에는 위에서 어떤 내용하고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됐니? 네. 잠깐만 나 한 번만 보고 누구 왔는지. 8명 왔어요. 그치 그 8명이 누구요? 유찬이 안 왔고 정규도 오늘 안 온다고 했고. 세윤이 왔고 연수 왔고 세윤이 왔고 그죠? 연수 왔고 세윤이 왔고 정이 왔고 나 왔고 선아 왔고 도연이 왔고 지연이 왔지? 응. 유찬이 왔고 뭐 나쁜 애들이 많아. 대탄이 왔나? 머리 막 주는 대로 먹어가지고 설명전에 오기 싫은 거 아니에요? 갑시다. 살짝